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법리적으로 문제 없어. 가석방 문제 없지. 없죠. 자, 네. 오늘 이제 밖에 나와서 뜨순밥 드시고 계실 우리 최은순 씨 얘기 봅시다. 최은순 네. 씨. 어제 나왔습니다. 그 최은순 씨의 혐의에 대해서 예. 그 언론에서 대부분 그냥 눈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분이 왜 범죄 죄질이 나쁘다라고 법원이 판단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분이 동업자랑 도천동 그 땅 매입하면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해가지고 수백억 대의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390억. 지금 이 혐의만 갖고 이제 보도가 대부분 나오고 있는데 예. 이분이 그 잔고증명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원까지 속인 적이 있어요. 소송 사기죠. 소송 사기죠. 네. 그리고 법원에 대한 사기를 친 거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이 부분까지도 크게 다뤄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거의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없어요. 네, 그 법원에 이제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법원을 속였다, 재판부를 속였다, 이 내용들 기사 찾아보시면 거의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내용들까지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법 시스템을 조롱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 잔고증명서를 위조를 한 그 내용을 법원에 제출을 하고, 법원 판사들이 결국은 그 자료를 보고,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보고, 그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판사들의 업무를 방해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시스템을 굉장히 조롱한 거고. 예. 근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음에도 사실 징역 1년밖에 안 나온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심각하죠.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390억 위조하고 일부를 소송 사기에 이용했다. 게다가 네. 재판장을 속이려고 했다 이러잖아요. 무기징역감이에요, 이거. 그렇죠. 엄청날 겁니다. 무기징역감입니다, 이거.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시장을 그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잔고증명서를 위조해갖고 우리 법원까지 속였는데 예. 우리 시장만 교란시킨 게 아니라 법원까지 속였는데 예. 이에 대해서 처벌이 1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1년도 사실은 다 안 살았죠. 10개월 살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 2개월. 그렇죠. 네. 2개월 앞도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인 기간에 예. 이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경우도 좀 본 적이 없고요. 예. 그리고 이런 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실수라고는 했지만 15난장 피해준 적 없다? 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사석에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진석 현 비서실장에 의하면. 네. 그걸 듣지 않고 혼자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었죠. 네. 예, 대통령도 거짓말을 만약에 한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여사와 장모의 여러 이제 이 사법적 리스크들이 국정을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방어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봐주기 수사, 네. 늑장 기소 혹은 기소 누락 네. 이렇게 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 실형을 받겠다.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한 물타기를 하는 자들에게 제발 귀에 못이 좀 때려 박힐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에게 사법의 형평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수사나 기소와 관련돼서 공평, 정의, 상식, 공정 있습니까? 없는데요? 없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지금 여당의 비주류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점잖 뺏는 말씀들을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최은순 씨가 이렇게 가석방 대상이 됐고 적격 만장일치로 통과돼서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집행해 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가석방도 그 요건을 다 갖췄고 형기를 어느 정도 살고 나면 그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라는 그 요건을 갖췄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심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이고 나오게 하지 않으면 그것마저 역차별 아니겠느냐라는 점을 짚어요. 좋습니다. 그 역차별일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자면 왜 징역 1년밖에 못 받게 했냐라는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초부터 잘못됐다라는 점을 짚고 있는데 이제 결과 나왔으니까 최은순 씨 역차별하지 말자. 이게 무슨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고 형평이고 나발입니까? 그리고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서 이분들이 이제 수십억의 이득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수십억의 이득을 보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것은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그 행위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본시장,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에서는 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그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왜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는 그런 수사 자체도 지금 안 받고 있냐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잔고증명서 위조부터 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예. 이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는 이분들이 그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에 대한 얘기인데 예. 여태까지 검사들이 그리고 수사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본시장 교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솜방망이로 처벌을 하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의견서를 그 검찰이 제출했던 이유도 이건 큰 범죄가 되기 때문에 법원에다가 제출을 했던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 도이치모터스를 수사하는 뭐 수사팀, 그리고 디올백 수사하는 수사팀, 지금 다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본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그런 그 행위에 대해서 네. 처벌하지 말자는, 내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말자는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데, 예. 야, 이거를 어떻게 비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지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까?